주방 가구만 2, 3억 원이 넘어가는 브랜드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금을 발라놓은 것도 아니죠. 목대에 도어를 달고 돌 소재의 상판을 얹고 물을 받는 싱크와 물이 나오는 수전, 그리고 가전제품, 한샘 같은 기성 브랜드, 사제 제작 가구, 수억 원대 수입 주방 브랜드까지 기본 구성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마다 분명히 다른 특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케아 브랜드를 통해서 자재별로 무엇이 다른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북유럽 특유의 색다른 감성이 담겨 있어서 인기가 좋죠. 평소에 주방에 관심이 많거나 향후 2, 3년 내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케아 기흥점을 다녀왔는데요. 이케아 주방은 일반 생활용품처럼 저렴한 품목은 아닙니다. 장이나 자재만 보면 저렴해 보일지 몰라도 문짝, 다리발통, 내부 트레이 등을 선택하고 배송비와 시공비가 추가로 더해지기 때문이죠. 주방 가구를 선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상하부장, 상판과 도어, 수전과 싱크볼, 후드를 선택하고 필요한 주방 가전을 껴넣죠. 하지만 실제로 계획 순서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고정 항목을 결정해 놓고 설계를 해나가는 것이죠. 고정 항목이라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내가 꼭 필요한 주방 가전을 선택하세요. 구매할 필요는 없고 정에만 놓는 겁니다. 그래야 치수 설계와 장 배치가 가능합니다. 요새는 프리스탠딩, 빌트인, 키친핏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만족스러우신가요? 누구는 배달만 시켜 먹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또 누구는 냉동식품으로 가득 차서 더 큰 냉장고가 필요할 겁니다. 냉장고 크기를 우선 결정한 뒤에 식세기, 오븐, 전자레인지, 인덕션, 정수기, 음식물 탈수기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고정된 환경을 체크합니다. 물이 나와야 하는 수도 설비, 수도와 연관된 배관, 불과 관련된 전기, 마지막으로 수납장을 배치하는 겁니다. 물론 배치를 조정하면서 다시 1단계로 돌아와 진짜 꼭 필요한 가전인지 검토하고,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와 전기 설비를 옮기면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가능할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죠. 장 사이즈를 조정해서 설계를 마무리합니다. 주방 가구 설계는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고, 오늘은 자재와 부품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조리대입니다. 이케아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원목 상판이죠. 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하지만 원목 상판이 주는 따뜻한 감성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뭔가 딱 봐도 이케아 주방 같은 느낌이 있죠. 전체 두께가 원목은 아니고요. 원목을 얇게 켜서 파티클 보드 위에 부착한 겁니다. 나무는 물, 불, 해충에 취약합니다. 기본적으로 물성을 거부하고 부지런한 관리를 통해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성 브랜드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꾸준히 코팅하며 잘 관리하면 유지가 가능한 정도입니다만, 매일 사용하는 공간은 디자인보다 기능의 비중을 더 둘 때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럼에도 참 욕심이 나죠. 한 번쯤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가짜 무늬. 돌이나 나무 모양이라고 해서 다 진짜 돌과 나무가 아니죠. 이미지를 인쇄해서 부착한 필름이나 인공 소재를 섞어서 만든 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잘 티도 안 나는데 뭐가 고민이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방 상판 패턴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사람마다 눈에 들어오는 정도가 다릅니다. 심한 사람은 어떤 패턴이 한번 거슬리기 시작하면 다 뜯어버리고 싶은 지경에 이릅니다. 그럼 무조건 실제 원목과 대리석을 사용하라는 건가요? 최근 우드 필름이나 돌 패턴 타일, 페인트 무늬의 도배지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체재인 필름과 인조석 등을 활용할 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샘플을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얼마나 거슬리지 않을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설치하고 나면 왜 이렇게 싼 티가 나지? 해도 그때는 되돌리기 힘듭니다. 또한 작은 자재로 볼 때는 괜찮은데 큰 면적으로 설치하고 나면 어색한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면 꼭 넓은 면적으로 깔린 시공 사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상판이나 벽 타일 등 큰 면적으로 들어가는 자재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성비도 좋지만 미학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인테리어가 저렴한 느낌으로 끝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겠죠. 이건 라미네이트라는 소재인데 인공적으로 패턴을 입힌 것이죠.
라미네이트 상판에서 특히 돌이나 마블은 어색함이 더 심해서 웬만하면 잘 권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재는 어떤 걸 고려해야 할까요? 장에 달리는 도어, 문짝은 주방 가구 견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도어 소재만 바꾸어도 금액이 1.5배 이상 올라가기도 하죠. 도어는 크게 LPM, 페트, 도장, 무늬목 등으로 나뉩니다. LPM과 페트는 필름, 도장은 페인트. 무늬목은 나무를 얇게 켜서 붙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흰색 도어의 경우 필름인지 도장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의 측면이 만나는 모서리가 나눠져 있는지를 집중해서 보면 구분이 쉽습니다. 도장이 페트보다 더 고급 소재이긴 하지만 영상처럼 모서리가 더 잘 찍히곤 합니다. 내구성은 필름이 더 좋은 것이죠. 도장에는 유광과 무광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오해가 있죠. 미니멀하고 단정한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면서 대부분 무광을 선택하고 있죠. 무광을 선택하는 것에는 반짝이는 필름을 붙인 하이글로시 도어가 유광 도장 도어와 동일시되면서 굉장히 저렴한 소재로 인식되어 버린 것도 큽니다. 하지만 제대로 만드는 브랜드에서는 유광 도장 도어 생산 공정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무광 도장 도어보다 더 상급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실제로 비용도 더 비쌉니다. 그렇다면 좋은 도장 도어 제품은 무엇이 다를까요? 도장 도료를 여러 번 올려서 페인트층이 두껍고 변색에도 강해야 됩니다. 또한 평활도를 봅니다.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글자글해 보이지 않고 동일한 색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죠. 손자국도 괜찮을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블랙 도장 도어로 주방을 하면 임팩트가 있죠. 하지만 매트한 블랙 색상은 특히 손자국이 심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어의 두께도 브랜드마다 다르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8mm 두께의 도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도어의 소재로는 스테인리스, 유리, 돌, 타일을 붙여 만든 제품도 있죠. MDF 목재 도어보다 무겁기 때문에 처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견적이 확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세라믹 도어를 모든 브랜드에서 취급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서 시공했던 현장의 도어가 다 처진다면 AS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만큼 견고하게 시공할 수 있는지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당장은 괜찮아도 몇 년 지나면 도어가 처지거나 헐거워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으로 도어에서는 손잡이 형태를 골라야 합니다. 손잡이가 돌출되는 게 거슬려서 싫다면 우와 손잡이가 하나인 A자 도어나 눌러서 여는 푸시 도어를 선택합니다. 만약 손잡이가 편리해서 선택한다면 주의할 점으로는 옷에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푸시 도어는 빈도가 잦을 경우 잘 안 눌리는 경우가 많으니 자주 쓰는 도어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짝에 손자국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깔끔하면서 사용도 편리한 샤넬형 손잡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수전을 한번 볼게요. 형태와 색상을 골라야죠. 백조 모양처럼 생긴 것이 있고 기역자 형태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토수구와 싱크볼의 거리가 가까우면 물이 덜 튀는 것은 좋지만 큰 냄비를 설거지할 때는 냄비가 수전에 부딪혀서 불편할 수 있겠죠. 색상은 골드, 블랙, 실버, 무광인데 약간 노르스름한 니켈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노브, 손잡이와 스프레이 전환 가능 유무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손잡이의 위치도 측면, 양쪽, 상단부 생각보다 다양하죠. 생김새와 다르게 인출이 안 되는 수전도 있으니 뽑아서 쓸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케아는 독특하게 분할 싱크볼을 더 많이 전시해 놓았네요. 분할 형태는 큰 냄비 관리가 불편하니 분할을 하기보다는 대형 싱크볼을 하나 두고 여유 공간에 작은 서브 싱크볼을 두는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싱크볼의 크기는 싱크장의 폭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무조건 넓은 싱크볼을 사용하고 싶어도 싱크장 폭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작은 싱크볼을 선택해야 합니다. 싱크장 폭은 설비 위치에 따라 치수가 결정되는 것이죠. 보통 온수분배기나 급배수 위치에 장이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치수가 결정됩니다. 물론 설비 이설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지만 결국 고정된 설비 위치가 싱크볼의 크기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이 디자인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예쁜 디자인이 보여지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 구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부 액세서리를 선택합니다. 이케아는 선택할 수 있는 모듈이 다양하고 언제든지 손쉽게 구매할 수 있죠. 주방을 실제로 사용해본 뒤에 진짜 나한테 필요한 내부 구성품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오늘은 이케아 브랜드의 주방 마감재를 통해 주방 자재에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선택해 나가야 할지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방공사 실패를 조금은 줄일 수 있겠죠.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간으로 소통하는 채널 듀엘러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